2021년 9월 19일 일요일 새벽 1시입니다. 추석 연휴 이틀째인데 이제 새벽 1시예요. 지금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9월 18일 오전 11시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시가 되면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2시가 되면은 1시간 뒤죠. 2시가 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낮 12시가 되고, 그래 돼요. 14시간 정도 차이가 있네요. 내가 왜 서두부터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알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한국 시간이 지금 새벽 1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아침 11시구나 이렇게 버떡버떡 알았는데, 이것도 한 몇 달 동안 신경을 안 썼더만은 또 오늘 생각하니까 또 영 또 떠덩거리더라고요. 참 뭐든지 그래요. 계속 생각을 하고 이래야 되지. 33 공약도 아마 올해 초에 이제 이렇게 한번 싹 다 외웠다가 또 한두 달 안 하니까 또 다 잊어버렸다가 또 다시 또 환하게 알았다가 또 한두 달 또 안 하니까 또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외우고 그렇게 해요. 참, 네. 그러니까 이거는 33 공약은 이래서는 안 되고, 매일 이제 일정한 시간을 딱 두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옛날에 우리 주문 읽듯이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안 잊어버리시게 되겠더라고요. 그래 각성을 했어요. 다시 이제 어제 오늘 좀 떠덩거리면서 또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렸는데, 33 공약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한번 변경을 했어요.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거기 한번 놓을 때마다 조금씩 글자가 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놓은 것은 조금 새로운 것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떠덩거렸어요. 두 번째 놓은 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외울 때는 처음에 놓은 것을 외웠는데, 이제 최근에 놓은 것으로 외우다 보니까 좀 떠덩거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억이 이제 좀 희미해진다는 그 이야기 하다가 이래 됐는데, 24일 날,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이제 월요일이 20일이고, 이제 화요일이 21일이 추석이고, 22일 수요일이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죠. 아쉽지만은 그렇고, 이제 목요일이 23일이고 금요일이 24일이다 말이에요. 그랬나? 21일, 22일, 23, 24, 그래. 금요일이 24일이네요. 금요일이 24일 날 미국 시간으로 오후 1시 같으면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서는 새벽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일 날 토요일 날 새벽 3시에 이제 애리조나 주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날 오후 1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25일 날 새벽 3시, 3시에 이제 애리조나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이렇게, 그거는 정상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바이든이 패배죠. 부정선거를 이제 인정하는 건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은, 트럼프가 올 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나는 곧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말이 이제 지켜지게 되는 하나의 큰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리라 이래 봐요. 그 아리조나 외에 또 펜실베니아 또 기타 여러 개 주에서도 지금 이제 재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트럼프가 복귀하는 하나의 중대한 어느 하나의 그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집 앞에 지금 이게 뭐야 주차봉이 이제 설치가 됐는데 요걸 내가 서구청에 이제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만은 추석 전에 해준다 해가지고 어제 말고 아래죠. 9월 17일 금요일 날 그날이 이제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를 조금 이제 대마도 쪽으로 이제 지나가던 바로 그날인데 어제 아래 나는 태풍 오는 그날에는 일을 못하지 않을까 좀 그래 생각했는데 그날 일을 해놓고 간 것 같아요. 저를 한 5개를 주차봉을 5개를 바꿔놓고 갔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더 위로 한 5개 한 7개 정도를 더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차봉을 세워놓고 나니까 이제 주차를 안 하니까 편하고 좋은데 또 추석 지나고 또 다시 또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주차봉 뒤에 여기 뭐야 구루마를 하나 갖다 놨는데 이 아저씨가 나이가 원래가 무기 그러니까 83살 정도 되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연세가 많고 허리가 이제 많이 굽어 가지고 허리 수술도 하시던 분인데 이 아저씨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제 다니시다가 허리 수술하고 젊었을 때는 자전거 방을 오래 하셨어요. 우리 집 옆에서 자전거 방을 오래 하셨는데 한 몇십 년 하셨지. 한 4, 50년 하셨어요. 이분이. 연세가 이제 너무 많으시니까 자전거 방도 그만두고 이제 걸어 다니시는데 정상적으로 못 걸어 다니시니까 요것을 이 부루마를 지팡이 삼아서 걸어 다녀요. 그래서 우리 집 자기가 요 밑에 골목에 있는데 이 골목에서 이제 구루마를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우리 집 옆에 대놨어요. 참 이 아저씨 그 2년 전에 2019년도 그때 7월 달에 국가혁명당 창당대회 창당할 그 무렵에 내가 국가혁명당 그 원서 하나 좀 써주십시오 이랬더만은 사인 좀 해달라 이랬더만은 자기는 그 사인 같은 거는 못 해줍니다 그러더라고. 한번 사인 잘못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물질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한평생 자기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데 사인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 딱 거절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만큼 이 동네에서는 내가 국가혁명당 그 당원 한 번 그 사인 한 사람도 이 동네에서는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이고 뭐 이런데도 몇몇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가서는 이제 결국 우리 집안에서도 이제 꼭 우리 집안 사람이라서 다 써준 게 아니에요. 우리 처갓집에서도 처남들 중에서도 써준 처남이 있고 써주지 않는 처남이 있고 처자들은 100% 안 써줬어요. 한 사람도 안 썼습니다. 우리 처남들 중에서는 이제 또 처남이 3명인데 2사람이 이제 쓰고 우리 장모님이 쓰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나요. 이 구름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좀, 네. 아이고 어제 17일 날 이제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한 2시간 정도 일찍 마쳤어요. 보통 이제 5시까지 일하는데 그날은 3시에 마치고 이제 우리 회사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인데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추석하고 설날이죠. 그때마다 이제 우리도 거래처에 이제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어,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제 쭉 회사에서 이제 실정을 어느 정도 하니까 하면 올해가 이제 6년째잖아요. 6년째 추석을 이렇게 보내는데 2016년도부터 했었으니까 2016, 17, 18, 19, 20, 21 6년째잖아요. 그 추석을 6번째 이 회사 와서 보내는데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거래하는 업체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선물이 적어요. 그때 6년 전에 같으면은 이제 선물이 많이 들어왔으면은 지금은 들어오는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고 선물도 많이 줄고 선물 그 내용도 많이 좀 이렇게 좀 전에 비해서는 좀 부실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렇습니다. 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한우 세트도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고기 돼지고기도 이렇게 그 뭐 좀 큰 중량이 좀 큰 거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좀 하여튼 간에 선물이 좀 크고 좋았는데 지금은 선물이 들어오는 것도 적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좀 이렇게 부실해요. 뭐 비누 세트 같은 거 뭐 김 종류 뭐 이런 게 좀 적어요. 그만큼 경기가 이제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회사 사장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아는 사람은 다 그래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요. 우리 사장님 내가 봐도 그렇고. 이제 그 거래처에서 이제 들어오는 선물이 있으면은 좋은 거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좋은 거는 자기들이 싹 다 가져간다네요. 가져가가지고 자기 식구들하고 뭐 자기 친한 사람들 다 가져가고 좀 핫바리들 뭐 선물 중에서도 핫바리들은 직원들한테 나눠준다 이러는데 우리 사장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들어오는 선물은 절대 집에 안 가져갑니다. 그냥 전부 다 그대로 이제 하나도 안 빠지고 전부 다 그대로 나눴다가 직원들한테 고루고루 나눠줘 버립니다. 처음에는 내 이야기가 길어서 이거 참 다 보는 사람이 있겠나? 처음에는 이제 추석은 나이 순으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부터 이제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포장해 놓은 거 보고 말이에요. 보고 뭐 좀 대충 보고 좋다 싶은 거는 이제 가져가고 맨 마지막 가져가는 사람이 이제 제일 좀 안 좋은 거 가져가겠죠. 그리고 설날은 그 반대로 해가지고 나이 제일 많은 사람부터 이제 또 가져가고 이래가지고 공평하게 했는데 이제 그게 또 작년인가 저작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뭐야 번호를 이제 이렇게 봉지 속에 넣어가지고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추첨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선물이 50개가 들어왔다 이러면은 1번부터 50번까지 이제 번호를 쫙 매기놓고 그 선물에다가 번호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추첨을 해가지고 번호가 뭐 33번 나왔다 그러면 33번에 해당하는 선물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 손이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복권 당첨되듯이 이제 당첨되는 대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도 몇 년 했어요. 근데 어제 아래 이제 추석 때는 아마 우리 직원도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우리 회사는 계속 발전되는 회사니까 직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에 많이 늘었어요. 금년에 늘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직원이 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늘었고 열 몇 명이 더 늘었어요. 늘고
선물은 또 이제 그만큼 또 적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모질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는 내가 입사기 그 전 초창기에는 직원은 예를 들어서 한 30명 되는데 선물이 60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직원이 선물을 2개씩 막 가져가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데 이제 직원이 늘고 선물이 적게 들어오니까 선물이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사람은 또 이제 그냥 가 보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추첨을 하되 이제 상품권을 이제 또 회사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상품권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품권은 이제 5만 원 이래가지고 롯데 상품권인가 이제 그걸 했는데 그 나는 추첨을 하니까 상품권에 해당되더라고.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이제 전 직원한테 또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이러니까 5만 원짜리 상품권을 2장 받고 그랬는데 그래 받았습니다. 의자래. 받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나는 뭐 또 회사 일을 또 엄청 성실하게 하니까 딴 사람들에 비해서 한 시간 출근 시간이 항상 빨라요. 1시간 반 빠릅니다. 1시간 반 빠르고 1시간 정도는 그 서비스를 하니까 단골 손님한테 오면 말이에요. 식당이라든지 어떤 술집에 같은 데 가면은 단골 오는 사람한테는 매상을 많이 올려주는 사람한테는 사장님이 그 서비스로 주는 게 있잖아요. 횟집에 가도 이런 거는 아저씨 이거는 돈 받지 않고 서비스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듯이 나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뭐라 그러나 그것을 그런 말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말이 기억이 빨리 안 나네. 사람이 장수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오래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무보수로 하는 그런 공익 정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좀 오래 산다 그러는데 내가 뭐 오래 살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건 아니고 항상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그런가 또 항상 사장님께서는 명절 되면 또 저를 또 챙겨줍니다. 이번에는 건강재화 그 상품권을 하여튼 결과적으로 40만 원에서 받았어요. 추석 전에. 그걸 주는 거 나는 한번 써보지도 못했지만은 또 딴 사람 주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 와가지고 어제 아래 이제 와서 좀 일찍 마치고 와가지고 저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좀 이렇게 좀 먹을 걸 좀 이렇게 좀 사가지고 어제죠. 어제 19일 날은 18일 날이지. 18일 날 토요일은 하루 푹 쉬었어요. 쉬고 각종 유튜브도 보고 막 그랬습니다. 뭐든지 좀 포만감이 있으면은 노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정신도 맑아지고 정신도 흐릿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 좋으면 하나 안 좋다고 말이야. 배가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식욕을 이렇게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이게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노래 같은 거 할 때는 포만감이 있으면 절대 안 좋습니다. 노래는 배가 불러서는 절대 잘 안 놉니다. 거의 안 놉니다. 배가 좀 고픈 상태에서 노래가 잘 되고 그래요. 아이고 속이 조금 육체적으로는 좀 많이 먹고 먹고 싶은 거 좀 많이 먹어서 좋은데 정신적으로는 영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젠가 아래 갔는데
총재님께서 그러니까 17일 날이지 9월 17일 날 유튜브 연합 유튜브를 상대로 해서 이제 여의도에 있는 국가혁명당 당사에서 총재님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그 기자회견을 하시고 기자회견 마치고 이제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에 소상인 이제 자영업자들 중에서 이제 자살하신 분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어떤 그런 그 하나의 분향소가 있었던가 봐요. 거기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문상을 하신 거죠. 그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보고 뭐 총재님 말씀을 또 듣고 오늘 조금 전에는 인천 방송하고 대담한 것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며칠 된 것 같은데 내가 좀 늦게 봤어요. 늦게 보고 뭐 하여튼 총재님께서 그 각종 유튜브라든지 뭐 방송에 가서 대화하는 것은 뭐 빠지지 않고 이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지 18일 날 이제 1301회 토요 강연에도 이렇게 듣고 지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워낙 뭐 알고 싶은 것이 내 많은 사람으로서 각종 유튜브를 뭐 거진 다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 볼 수는 없어요. 다는 못 봅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공병호 박사인가? 그분 유튜브도 전에는 많이 봤는데 요즘은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공병호 박사가 하는 그 유튜브에서 조시아 씨하고 한성천 님께서 나와가지고 세 분이 같이 이제 대담하는 것을 내가 조금 전에 봤는데 그 한성천 씨라면은 아마 이분이 내보다 나이가 2살 정도 많아요. 그래서 그 1954년생인데 그 홍준표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68세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한성천 님이 원래 68세고 전에는 뭘 했느냐라니까 이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노조위원장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한평생을 그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있으면서 이분이 이제 그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무엇을 이 사람이 보았느냐 하니까 이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다 전문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각 한 분야에 있어서는 다 전문가입니다. 어떤 분은 뭐 건축 이거 건물 짓는데도 어떤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는 뭐 이런 건물 하나 3층짜리 4층짜리 건물 짓는 거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아서는 뭐 아무나 그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마상공 고문님이라고 김해 계시는데 그분은 건물 하나 짓는 것을 손가락을 한번 탁 튕기면 된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건물을 많이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도 그 방면에 있어서는 뭐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기타 그 장비, 뭐 공사 장비 이런 거는 아주 몇십 년을 다 다루고 건물 짓는 거는 아주 건물도 많이 지었었어요. 그런 전문가도 있고 뭐 다 전문가가 다 전문 분야가 다 있죠. 모든 사람은 어떤 뭐 식당 하는 사람은 뭐 횟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그 회가 어떻게 하면 회가 맛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회 맛은 칼 끝에서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 맛도 칼로 어떻게 회를 자르느냐 딱 자를 때 칼을 어떻게 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회가 맛이 없고 이렇게 자르면 회가 맛이 있다 그러더라고. 야, 그 같은 고기인데도 어떻게
칼을 가지고 해를 자르는 데 있어서 해 맛이 있고 없고 이렇게 나눈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뭐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전문가니까.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 어떤 또 보석 감정가도 있지 않습니까? 첫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전문가들은 알죠. 나는 이제 직업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상수도 사업본부에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도 상수도 사업본부에 그 분야에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물을 만드는데 이제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어요. 물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낙동강 그 상당히 그 뭐 오염된 물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그 참 농약이 묻었고 그 오폐수죠. 공장의 오폐수를 겪어가지고 저 구미 안동 저쪽에서 뭐야 저 대구에서 막 내려오던 그 물이 전부 다 이 낙동강 쪽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내려오니까 전국에서 수돗물 값이 부산이 제일 비싸요. 부산 김해도 비쌉니다. 이게 왜 비싸냐면은 하루 쪽으로 오니까 이거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원가가 비싸게 치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류에서는 아무래도 오염이 적게 되니까 그런 데서는 그 정수하는데 돈이 그렇게 하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이게 하루 쪽으로 오면은 부산 쪽으로 오면은 입상 활성탄 그 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것은 돈이 더 비싸게 들어요. 그리고 또 오존 처리도 해야 돼요. 이제 이 전문적인 분야인데 이런 이제 오존 처리도 해야 되고 입상 활성탄 요 처리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그 비싸요. 하여튼 그러면 물을 만드는 그런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수해가지고 물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물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물을 또 각 가정까지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 옮기는데 또 땅 밑으로 다 옮기잖아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물이 만들어졌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부산에 있는 물이 저기 덕산 정수장에서 거의 다 만들어지는데 거의 대부분이 덕산 정수장이에요. 그다음에 함영 정수장, 그다음에 이제 또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덕산 정수장에서 노는 물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물이 각 가정으로 오려면은 그 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또 그 공정이 필요하겠어요. 배수지에 물을 저장을 하고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야 되고 하는데 그게 다 그 공무원들이 거기서 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가정에서 물을 쓰게 되잖아요. 물을 쓰게 되면은 이제 물값을 또 물을 쓴 만큼 또 내야 되잖아요. 그거는 물론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5만 원 이하는 고의세가 발행 안 되죠. 전기나 수도세 이런 거는 5만 원 이하는 발행이 안 되겠지만 아직 그거는 전이니까 그런 상세한 이야기는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지금 아직 못해요. 총재님께서 지금 나오셔가지고 국민 배당금 150만 원 준다는 데 대해서도 과정을 아주 길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길게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짤막하게 이야기하거든. 짤막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그 국가 예산 이제 내년에 우리 국가 예산이 604조인데 거기서 이제 약 한 70%를 줄여 가지고 약 한 400조를 거기서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법을 우리나라 세금 제도를 혁신적으로 이렇게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300조가 창출이 돼요. 그리고 재산비리 벌금형으로 해서 100조 요래 가지고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해 가지고 약 한 800조를 마련해서 이제 이렇게 배당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 구체적으로 지하 자금을 양성한다든지
뭐 유엔 본부를 국내로 이제 옮긴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아직 하질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많아지니까 국민들이 이제 머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더 상세한 지하 자금을 완전하게 해소하면 그것도 900조 원이 돼요. 화폐 변경 이런 이야기는 아직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5만 원 이하 이제 물을 쓰게 되면은 이거는 받질 않아요. 영수증 자체가 안 나와요. 내년에 이제 그 이야기는 아직 못 하잖아요.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독립유공자한테도 이제 이렇게 33가지 공약 중에서 보면은 보훈혁명이 25번째인데 거기 보면은 6.25하고 월남 찬존용사 그리고 파독 강부 간호사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며 이제 그들 자녀에게도 이제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여 애국심을 이제 고취시킨다. 이제 이래 돼 있는데 그 독립유공자는 그 33가지 공약에서는 빠져 있지만은 독립유공자들한테도 이렇게 다 이제 지금 독립유공자들한테도 지금도 이렇게 보상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강화된 거, 좀 더 좋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마린에 옆으로 갔는데 수도를 쓰게 되면은 물을 쓰잖아요. 그럼 물을 쓰다 보면은 사람이 하다 보면은 요금을 또 내는 분들도 있고 다 내죠. 그런데 좀 늦게 내거나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또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건물주가 이렇게 행불이 되는 수가 있다고. 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 건물이 있다가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내가 또 전문가예요.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부산에는 또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이 저 삼복도로 쪽으로 올라가면은 아마 이 빈집 많은 것도 사회 문제화가 돼요. 부산에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화가 되니까 저기 자천동 꼭대기 이런 데 가보면은 자천동 꼭대기도 그렇고 자천동 지하철 자천역 그 부근만 하더라도 입구만 하면은 그게 이제 자천역 그 부근이 주변이 보면은 가구점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지나가면서 보면 좀 비까번쩍하게 보이지만은 가구점 바로 그 뒤쪽에만 가도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 가보면은 여기서 사람이 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사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가가호 방문을 안 한 집이 거의 없거든요. 평생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이렇게 방문조사 다 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거의 다 조사를 다 하는 그런 직업이었으니까 그 가보면은 빈집이 많고 또 못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또 자천동 동구 자천동 그 꼭대기에 가보면은 빈집이 많습니다. 그 빈집이 많다는 것은 수도가 있다가 빈집이 많으면은 그 주인을 찾아가지고 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하여튼 그런 문제에 내가 이제 전문가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고. 근데 내 같은 전문가도 회사 가서는 필요한데 나이는 좀 이렇게 들어도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좋아지게 되면 또 나를 나는 원칙 양보를 많이 하니까 어떤 떡이 한 개인데 사람은 먹을 사람이 세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언제나 빠져버립니다. 내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전문가 이야기까지 나왔는가 모르겠네.
그래. 한성천 씨 이분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작년 4.15 총선이 엄청난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자기가 한성천 TV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발표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투표율이 제조하니까 투표율이 국회의원 선거가 뭐 60%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50 몇 프로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7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 올리는 것도 자기들이 또 많이 홍보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도 기껏 해봐야 1% 정도 오른다더라고. 그런데 작년 4.15 총선에서 사전선거가 어떻게 해서 전국적으로 또 거의 평생 똑같이 20%인가 뭐 22%인가 그래요. 작년에 사전선거율이 그것은 조작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문가로서 탁 보면 안단 말이에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딴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또 해결할 수가 있고, 전혀 평범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바로 딱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딱 그거 볼 때 사전선거에서 벌써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20%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자기가 핵을 찌르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1% 올리는 것이 그리 힘들다는 것을 자기가 피부로 발로 뛰면서 직접 홍보 활동을 계속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1% 올리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은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안 사람으로서 사전선거가 일률적으로 20 몇 프로 됐다는 것은 부정선거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죠. 그리고 그 사전선거에서는 거의 다 여당이 다 이겼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사전선거를 했는데 그 어떻게 일률적으로 그것도 거의 퍼센테지가 거의 같게 말이에요. 그 퍼센테이율은 내가 알았지만 잊어버렸어요. 뭐 7대 3인지 4대 6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7대 3 정도였어요. 거기 전부 다 여당에 유리하게끔 돼 있다고. 그리고 이제 당선이 이제 이렇게 그 각축지가 있어요. 누가 될지 좀 아슬아슬한 그 구역에서는 전부 다 사전선거로서 여당 후보가 다 됐다고. 하여튼 그런 예는 그 사람들이 한 거니까 나는 대충 이제 많이 알았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지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한성천 씨하고 이제 그 공병호 박사하고 조시아 씨하고 이야기하는 끝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 여당의 후보가 되나 야당의 지금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되나 제2의 문재인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지. 홍준표나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제2의 문재인인가 되니까 똑같이 그놈이다 이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희망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3의 후보에게 우리 국민들이 눈을 돌려야 된다. 요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제3의 후보가 누구냐고. 그거는 허경영, 그 사람 아직 허경영 총재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거든요. 한성천 씨가. 그런데 제3의 이제 후보를 눈을 이제 돌려야 된다. 그 사람 결론이 그렇다고. 그분은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죠. 우리가 볼 때요. 그것을 내가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마르네. 다음에는 물을 옆에 갖다 놓고 좀 있어야 되겠다. 총재님께서 아래 유튜브 연합과 이제 여의도 국가혁명당사에서 말씀하신 가운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야당의 후보가 지금 엉뚱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야당 후보가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윤석열이나 윤석열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도저히 이 사람은 그 후보가 돼서는 안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른다고. 참 세상에. 그러니까 무조건 막 윤석열 하면 좋다 이거지. 무조건 문재인 하면 나쁘다 이렇게 돼 있고 머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뭐 이것을 프레임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윤석열이 처가 어떻게 됐든 장모가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윤석열이가 좋다 이게야. 그러면은 저쪽 사람은 무조건 싫고 요 사람은 무조건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가 봐.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이제 대충 생각하기로는 야권의 이제 후보가 윤석열이나 뭐 홍준표나 보통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리라 지금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될 것 같으면 모르죠. 누가 엉뚱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죠. 8사람 안에서 안 오겠어요. 엉뚱한 사람이라더라도. 그러면 홍준표하고 윤석열 빼고 나머지 엉뚱한 사람 같으면은 한교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원희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하태경이가 있고, 유승민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상수가 있고, 이 6사람이잖아요. 나머지 2사람 해봐야 이제 내나하고 윤석열이하고 홍준표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하고 홍준표가 안 된다 이러면은 안상수나 유승민이나 하태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황교안이나 최재형이나 그 원희룡이나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누가 될지 모르겠네요. 참 진짜 안상수가 될지도 모르겠고 안상수는 보통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이제 경선을 해가지고 또 될지 참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하고도 이제 이렇게 안철수하고 김동연이가 어제 하루 만에 그 12억을 이제 그렇게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 대단하니. 윤석열이는 하루 만에 25억 원을 이렇게 찬조, 지지자로부터 이제 이렇게 찬조를 받았다는데, 김동연 씨도 12억을 받았으니까 대단하네요. 하여튼, 김동연이나 안철수한테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러브콜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국민연대를 해가지고 한번 합시자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아직 없고,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인천 방송에서 나가서 하시던 말씀 들어보니까 추석 지나고 나면은 총재님께서 이제 10% 지지를 받을 거다. 그럼 그 지지 10% 받은 걸 보면 이제 안철수나 김동연이가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10%를 받는다는 것은 여론이 이제 어느 정도 공정하게끔 이렇게 보도가 돼야 되니까. 그 공정하게 보도가 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제 선거대책위원장 한교안 씨인가? 한교안하고 좀 비슷한데 사람은 틀려요. 한교안이는 요즘 옛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셨던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까지 하셨고, 지금 국민의힘당의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한교안이고, 지금 그렇지 않고 국가혁명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 한규환이고, 막 이런 분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겠죠. 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국민 지지율이 10%가 된다는 것을 10%더 되죠. 그것을 이제 올바르게 이제 언론이 보도하게끔 하는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유튜브를 좀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이 좀 취했어요. 지나가면서 허경영 하면서 지나가더라고. 나는 술 취한 사람이 또 행패 부리는가 싶어서 조금 조심했더만은
허경영 대통령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 자, 나는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허경영 총재님 사진이 2장 크게 붙여 있어요. 그걸 보고 항상 우리 집에 보면은 허경영인 줄 그렇게 아는가, 내가 허경영을 지지하는 줄 아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보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그래 가시더라고. 와, 텔레비 안 놉니까? 그러더라고. 어제 또 우리 회사에서도 그분이 와, 텔레비에 안 나오노? 그러더라고. 허경영 총재 텔레비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좀 있어 보이소. 내가 그랬는데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데 오늘 아니고 어제죠. 18일날 1301회 그 총재님께서 강의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영상 기록을 내려 남기는데 세슘 문제, 그러니까 일본 앞바다의 저 원자력 거기 이제 좀 터져가지고 그때 일본 앞바다가 지금 세슘 문제로 좀 시끄러웠죠. 그래가지고 올 봄인가 그때 총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어떤 사람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요거 세슘 문제를 신인님의 그 능력으로서 처리할 수 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사람이 오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처리하게 되면 이제 한 1조 원 정도, 내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어. 10조 원인지 1조 원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큰 돈인데 1조 원 아니면 10조 원이에요.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그 돈을 이제 받기로 하고 고쳐주기로 한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올 봄인가 여름인가, 올 봄인 것 같네요. 올 봄인 것 같은데 올 봄인지 여름인지는 모르겠네. 오래되니까 좀 아삼소하네. 거기 올 여름 같기도 하고. 그 말이 있다가 이제 또 한동안 또 조용했잖아요. 한 몇 달 조용해가서 유야무야 때는 없어지 버렸네 했더만 오늘 또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10월 달이면 다음 달이다 이제 다 됐다고. 10월 달에 이제 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거기 진짜 거기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경천동지 할 만한 일이라고. 물론 나는 이제 우리가 총재님께서 이제 반드시 대통령은 당선되죠. 당선돼 있는 거죠. 또 세교 황제도 되는 것이고, 또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국운이 엄청나게 상승이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반드시 되죠. 되고 이제 우리는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을 받게 되고, 매달 배당금도 받게 되고, 주 4일 근무하게 되고 다 되는데, 어떻게 해서 될 건가, 그 과정을 내가 지금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는 게 재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 그 과정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술 한잔 마시고 가면서 허경영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듯이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위에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열나와 같은 이제 이렇게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서 이제 돼야 된다고. 그리고 안상수 씨라고, 이분이 지금 안상수 씨가 태어난 이 존재 목적이 내가 지금 감아보니까 하나가 나와. 이 사람이 뭐냐니까, 지금 인천시장을 2번 했거든. 2번 했으니까 8년 했다고 볼 수 있고, 국회의원을 3번 했으니까 12년. 그러니까 인천시장하고 국회의원 해가지고 약 한 20년간은 여기 있었다. 그리고 정당 생활은 국회의원 그 뒤에 2번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한 10년간은 정당 생활을 하고 이랬는데, 그전에는 또 회사 생활을 하고, CEO, 회사 말단에서 회사 사장까지 되고, 그 후대는 전에는 서울대 경기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래 있었는데, 인천, 시장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남긴 명언이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감아보니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태어났느냐 하니까 한마디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즉 말해서 허경영을 알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알리느냐, 이재명보다 허경영이 낫다, 이 말이라고. 노인은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하면 그 메가드가 한 말이잖아.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거든.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아, 그 메가드 이렇게 하듯이. 그 메가드가 원래 지어낸 말도 아니고 웨스트 포인트 대학 그 육군사관학교, 미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교과 가운데 하나 그 노래 가운데 한 귀절인데 그 귀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퇴임사에 그 말을 했는데 그 메가드가 마치 한 말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제 그랬는데 그 안상수 씨가 남긴 명언은 이재명보다 허경영이 낫다. 이 말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태어난 것 같아요. 인천시장도 그래서 했고 국회의원도 뭐 한 3번 한 것도 그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국민들한테 스며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단 말이야. 강직하고. 지금 이제 그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도 조금 이렇게 유연하잖아요. 좀 심사숙고하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스럽게 늘 생각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 보고 문재앙이라는 사람은 난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대통령한테 그렇게 욕을 하느냐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법고시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데모했다 이래가지고 차석으로 밀렸지만은 이제 그 아무나 사법고시 아무나 되느냐고. 그것만 하더라도 사법고시 된 금에도 대단한데 거기서도 수석으로 1등으로 졸업했다고 하는 거, 입학했다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무현이가 돈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친구가 됐다는 거, 그만큼 청렴결박하게 살아놓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운명이라는 책에도 있지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라고. 북은 자체가 어떤 하늘에서, 백궁에서 일단 바로 박근혜 나오고 바로 허경영 총재로 갈 수가 없다고. 우리나라 국군 자체가 좀 더 이렇게 백용 제천 대내후라 그랬거든. 백용이 제천에서 내후를 기다린단 말이야. 코로나가 와야 된다고. 이 코로나 전국이 와야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게끔 그렇게 하늘이 섭리가 그렇다고. 백궁의 섭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과도기적으로 박근혜에서 바로 허경영 가기는 좀 그렇단 말이야. 하늘의 섭리가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 백기와 3대락 하고 바로 박정희 대통령 바로 못 오는 거야. 그 중간에 과도기 정부가 있다고. 허정의 과도기 정부가 있고 윤보선이라고 하는 그 과도기 정부가 있고 난 이후에 박정희가 이제 등장하듯이 박근혜에서 허경영 총재로 가기 전에 과도기 정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 픽업된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권을 하다 보니까 그냥 똥파리들이 모이는 거야. 똥파리들 그 뭐야 저 김종인이가 지금 뭐야 그 저게 윤석열이 그 주변에는 똥파리들이 말이야. 파리떼들이 버글버글하게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참모 검찰총장, 왜 경찰청은 청장이라 그러고 검찰총장은 총장이라 그러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경찰청장은 차관급이고 총장은 장관급이라 그러네. 그래서 그 육군에서도 별 4개가 참모총장이라 말한다. 참모총장이나 검찰총장은 총자 들어가는 장은 장관급이고 청자 들어가는 장은 차관급이라 그러더라고. 하여튼 간에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그만두고 지금 대권 후보로 이제 나가니까 그 주위에는 똥파리들이 몰려가지고 똥파리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이 그 지금 윤석열의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김종인 씨가 그리 이야기하듯이 파리떼들이 모이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옆에도 내 파리떼들이 모이는 건 똑같다고. 이 파리떼나 저 파리떼나 오른팔 왼팔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성전 씨가 하는 말이 그렇다고. 이 사람이 되나 저 사람이 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국민들이 삶이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내 허경영 총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성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 노조위원장이 하는 말도 그렇다고.
그 오늘 저거 보니까 진중근하고 저기 김성애라고 저 열린민주당 그 대변인하고 또 뭐 장영철인가 이 사람하고 그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면서 하는 그런 유튜브 강의가 있어요. 거기 나와서 하는 말이 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정권이 이리 바뀌나 국민의힘당에서 가져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가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주에는 파리떼들이 모이고 홍준표가 하든지 윤석열이 하든지 파리떼들이 모이는 거는 똑같다고.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야 된다고. 완전히 물가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완전히 물가지를 싹 청소해 버려야 된다고. 그럴 운이 우리한테 나와 있고 그렇게 된 분이 지금 우리 옆에 지금 와 계신단 말이야. 세교 황제 임자가 나타났다 그러잖아. 임자. 신인님께서 신정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준비가 되듯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때까지 말이에요. 현실을 살면서도 현실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현실적으로 사는 것이 이제 금년부터는 작년부터는 현실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하더라도 현실에 살면서도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특히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나는 현실의 어떤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지금도 잠을 자다 보면은 악몽이 되살아날 때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자다 보면 막 악몽이 막 되살아나는 것이 꿈을 이제 내가 10몇 살 때 이제 중학교 나는 이전에 초등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라 그랬지. 국민학교 때 엄청 시험을 많이 쳤다고. 시험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도 엄청 시험 많이 쳤어요. 우리 또래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떨어지게 문제 점수 떨어지게 되면 막 선생님이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걸 마침 이제 그래가지고 막 공부 입시 지옥 말로 표현을 못 한다고. 진짜 입시 지옥이었다고. 입시 지옥.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결국 가서는 좋은 중학교로 가야 되고 좋은 고등학교로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데 취업을 해야 되고 좋은 데 취업을 해야 좋은 봉급을 많이 받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고 이런 논리라고. 그런 악몽이 그런 국민학교 때 잉크 시험지에서 노는 잉크 냄새가 있다고. 그 냄새가 엄청 뭐라 그러나 식은 땀이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식은 땀이 쫙 나요. 요즘에는 그런 꿈은 잘 안 꾸는데 오래전에는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요즘도 이제 꿈을 또 꾸는 것은 최신청에 다닐 때 그때 엄청 우편물이 많이 쏟아진다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어떨 때 보면 진짜 집배원들 가로사해가 죽는 것도 요즘도 아직도 요즘 최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듯이 그 당시 악몽 트라우마라 할까 그런 것이 또 나고 또 그 뒤에 내가 이제 중앙 케이블에 다닐 때 그때 일이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악몽도 되살아나고 지금 꿈을 꾸다 보면 그런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참 진짜 국민학교 때 시험도 많이 쳤어요. 우리 또래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시험 문제 틀리면은 진짜 악몽이었어요. 그런 교육제도. 나 지금 현재 허경영 총재님께서 만약에 다음 차기 대통령이 안 되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 나는 교육계만 봐도 그래요. 교육계. 이 대한민국 교육계 이걸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교육혁명이 뭐냐고.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 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며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이 간단하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이게 반드시 실천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지덕체 교육이 말이야. 미국은 체덕지 교육인데 우리나라는 지덕체 교육 잘못돼 있지만은 이 지덕체 교육 이것도 잘못돼 가지고 지지지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지지지 교육 덕도 필요 없고 체육도 필요 없고 무조건 지식으로만 가니까 지밖에 모른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어떻게 해가든지 많이 알아가지고 학원에도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결국 가서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좀 뭐 좋은 데 취업이 되고 뭐 쉽게 말해서 의사가 되고 무슨 좋은 기업에 가게 되고 대기업에 가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게 행복이다. 이게 이런 놈의 교육이 어디 있나. 이것이 계속될 것 같으면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느냐고. 그렇게 자기 아들 딸 대기업에 보내고 자기 아들 딸 의사 이렇게 사회적인 지도층에 가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그 이웃들과의 그 관계가 자기 자식만 잘 되는 거,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많이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 가도 자기가 단절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을 안 하냐? 이게 이런 세상이 계속 돼야 되느냐고. 아이고, 말이 힘들다. 자, 하여튼 총재님께서 되시는데 다음 달에 가서는 이제 9월 20 우리 시간으로 9월 25일 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새벽 3시에 애리조나 주에서 이제 발표를 하니까 트럼프의 복귀가 가까워지겠죠. 그런 문제도 외부에서는 하나씩 땡겨오고 또 내부적으로서는 이제 그때 되면 25일 날 되면 이제 광주 전남에서 이제 대의원 결과가 나오죠. 그날에 이제 이재명이가 어떻게 될지, 이낙연이가 어떻게 될지 이제 거기 결과가 나올 거고, 10월 초에 가서는 이제 국민의힘당의 이제 후보가 이제 거의 확정이 되겠죠. 확정이 되면은 이제 그 윤석열이의 문제는 이제 공수처에서 공식적인 의건이 돼가지고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지. 윤석열이가 만약에 이제 됐는데 뭐 구속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다시 이제 문제가 또 생기게 되겠죠. 엉뚱한 사람이 되겠죠. 또 안상수가 되든지 뭐 한교안이 되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변수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진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일본의 그 세슘 문제를 진짜 해결했다 이러면은 그것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지금 현재는 허경영 총재의 등장을 막는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막고 있는데 아무리 막아도 때가 되면 막을 수가 없다고. 근데 이게 이제 일본 NHK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래도 뭐 머리가 짱구는 아니잖아. 지금 현재 그 각종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강사들이 허경영 히어도 발음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머리가 깨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졸고 있지만은 그래도 깨인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게 보면은 만약에 그것이 세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전 세계에서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겠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 허경영이가 뭐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허경영 하면 그 미친놈 도라이 뭐 이렇게 아직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다고. 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허경영 총재 이걸 해결했다. 그러면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진짜 재밌는 구경거리가 이제 되는 거다 말이에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가서는 이제 진짜 내가 말했지만 100만 불짜리 100만 불이라면은 10억이에요. 10억을 100만 불이고 1000만 불 같으면 100억짜리
천만 불짜리 구경거리야. 100억짜리 구경이 이제 우리 앞에 지금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이제 뭐, 나는 내 주위에서 뭐, 나는 뭐 하도 허경영 총재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그 지인들한테 하나 보내는 것도 이제 겁이 뭐 좀 조심스러워집니다. 하도 많이 보냈거든요. 하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나 따나 이제 또 조금씩 보냅니다. 보내곤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총재님은, 이제 당선 문제가 아니죠. 뭐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렇게 이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제 아마 황제로 등극을 나는 양력 한 10월 달로 봐요. 그래서 황제 등극 이제 준비가 한참 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만세고 전 인류 만세고 그렇습니다. 세슘 문제가 오늘 등장했고 9월 25일 날 이제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트럼프의 복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카발들의 세력이 이제 일망타진되고 관타나무에 많이 끌려갔으니까 관타나무에서 진짜 뭐 길로틴으로 처형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실제 됐는지 이제 이게 이제 비상방송 시스템으로 해가 나오겠죠. 나오게 되면 알게 되는데 우리나라 그 3,000명에서 5,000명 그 정치 지도자 정신교육대 보내는 것은 관타나무 간 것에 비해서는 양반입니다. 관타나무에서는 벌써 적격 실판해버렸는데 뭐 길로틴으로 목을 잘랐든지 뭐 권총으로 뭐 총살을 해버린지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자대비하신 총재님께서는 교육을 시키니까 그 교육도 100만 불짜리 아니라 1000만 불짜리 그 교육이에요. 그 사람 바로 되는 그런 교육이니까 진짜 처음에는 울고불고 뭐 난리치통을 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총재님께 4배, 하루에도 한 4,000배 정도 할 거예요. 4,000배.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렇게 좋게 다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자, 또 그만하겠습니다.